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함수 사용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가 뭘까요? 함수는 어떤 정해진 수식이나 처리 과정을 묶어놓은 덩어리 또는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셀에는 다양한 함수가 제공이 되고 그 함수를 이용하면 다양한 수식의 계산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쉽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설명 잘 듣고서 제시된 실습 과제들 수행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할 내용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함수인 썸이라는 함수 사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입력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앞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또 수식 또 문자 집어넣는 거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수식을 집어넣을 때 는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는 하고 함수 이름 집어넣은 다음에 괄호를 열고 주어진 범위만 지정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함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식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썸, 합계 구하는 거,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 PMT, 저거는 이자 계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보통 재무함수라고 하는데 어떤 돈을 빌리고 나서 매달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계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함수가 약 460개 정도 엑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많다는 소리는 다 써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함수는 고유한 이름과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구조라는 게 뒤에 주어지는 괄호 속에 주어지는 어떤 범위나 값을 설정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함수는 크게 나누어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듯이 어디 갔냐? 예, 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 함수 삽입이 있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법, 자동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범위 일정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합을 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 마법사가 제시가 되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문법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법적인 요소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움말을 보거나 함수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값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함수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시간, 또 찾기, 참조, 수학, 또 삼각함수, 기타 함수들이 들어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줄만 알면 됩니다. 쓰는 방법도 함수 마법서가 제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주면 되는 거라 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를 쓸 때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편하다. 엑셀에는 460개 함수가 들어있다라고 460개 넘겠죠. 예,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이 함수가 있으므로 편하게 쓸 수 있다. 예, 첫 번째 함수 보기 전에 함수의 기본 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과 구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 지금 보이는 이것이 함수의 기본 틀입니다. 예, 수식이기 때문에 함수도 는으로 시작합니다. 수식이 들어간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그 뒤에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지정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괄호를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여기다 괄호 표시하고 요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인수라고 그랬는데 매개 변수, 데이터 값, 셀 이름, 셀 범위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네, 밑에 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수는 함수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숫자, 텍스트, 셀 또는 셀의 범위 또는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는 필수 함수라는 게 있고 선택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함수는 꼭 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고요. 선택 함수는 예를 들어 갖고 크기 순으로 정돈해라 할 때 기본으로는 오름 차순이라고 해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정돈이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나 큰 거부터 보고 싶어. 뒤집어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추가 옵션을 줘야 되는 어떤 값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선택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쉼표로 인수를 구분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그리고 꼭 괄호로 닫아 주어야 합니다. 괄호로 닫지 않을 경우 엑셀은
경고를 내보냅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가 붙여서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발생시키는 오류는 지가 알아서 다 보완을 해줍니다. 함수의 기본 틀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게 뭐죠? 는이 들어간다는 거 함수 이름을 주고 괄호로 시작해서 쭉 범위를 준 다음에 괄호를 닫아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수식의 입력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엔터나 탭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영역을 선택했을 경우는 그 영역값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어떤 함수값 입력을 종료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수는 크게 봐서 1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큐브? 대충 큐브, 직육면체 이렇게 해서 안 써봤어요. 들어가 보면 이거 하고 알 수는 있는 거지만 잘 모릅니다. 호환성 안 써봤어요. 웹 안 써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밖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재무, 이거는 돈 관련된 거, 날짜, 수학 관련된 삼각함수, 우리 쓰지 맙시다. 통계, 전체에서 크다, 작다, 평균 이런 것도 통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찾기 참조, 뭘까? 주로 이건 DB,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낸다든지 그것만 골라서 특정 값을 추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밑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네. 이건 좀 전문적으로 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걸 꼭 DB라고 해야 돼 할 정도의 기능도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쉬운 거죠. 텍스트 함수 이건 뭘까요?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를 잘라서 쓴다든지 문자열을 조작해가지고 특별한 글씨를 뒤에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논리 함수는 참거짓을 따지는 것들이겠죠. 그 밖에 정보 관련된 거, 공학 관련된 것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쓰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리본이죠. 그럼 여기서 수식에서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 누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일단 확장시키게 되면 거기 속한 함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러서 그 다음 함수 마법사를 선택하게 되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가 무진장 많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구분했구나. 라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합을 구하는 썸이라는 함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값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들어 있거든요. 이곳에 합을 구하는 걸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10개에 대해서 합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는 집어넣고 1번 마우스 클릭 더하기 누르고 2번 클릭 더하기 누르고 3번 클릭 더하기 누르고 4번 클릭 더하기 누르고 5번 클릭 이런 식으로 쭉 10개를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10개 정도도 짜증이 나는데 100개, 1000개가 돼버리면 더 큰 짜증을 불러오겠죠.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썸이라는 함수입니다. 함수기 때문에 먼저 부등호 는 집어넣고 썸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괄호를 딱 열게 되면 엑셀은 도움말이 일단 가볍게 흐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걸로 보고 이런 거나 타이핑 치면 지워지면서 내용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냥 썸 괄호 열고서 마우스로 A1부터 쭉 A10까지 마우스 쭉 긁어주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죠. 요거. 어디서부터 콜론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은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수식을 보려고 한 거죠. 수식을 볼 때 어떡하죠? 수식을 볼 때 컨트롤 키에다가 더하기 마우스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물결 표시 누르게 되면 수식을 볼 수 있죠. 또 누르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고 싶다. 평균에 대한 함수명은 average라고 합니다. 좀 길지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average라는 함수를 쓰겠다 하고서 뒤에 가로 열고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 범위 안에 속한 데이터를 모두 더해서 개수만큼으로 나누어서 그 평균을 구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름만 알면 되는 거네. 썸 함수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썸 함수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건 동영상을 안 집어넣고 그냥 처리했기 때문에 뭐 그림을 좀 몇 개 더 나누었습니다. sum 합을 구하는 함수죠. 예, 여기다가 지금 sum 함수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는 sum 하고 괄호를 딱 연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일단 도움말이 나옵니다. 편하네. 다 가이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들을 쭉 집어넣는 거다. 그리고 여기 꺾은 가로 이렇게 표현된 거 있죠? 넘버 2.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썸 속에 데이터 셀이 될 수 있고 범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쭉 집어넣고 그걸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쉼표 콤마로 분리한다고 그랬죠. 두 개가 되면 하나 찍고 두 번째 거 집어넣고 괄호 닫아버리면 되고요. 여러 개면 콤마 찍고 계속해서 마우스를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또는 범위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하죠? 괄호를 연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서 긁어서 쭉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주면 선택한 범위가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칠까요? 탭키 칠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엔터 치는 습관들이 있죠. 엔터를 딱 치면 그러면 선택된 셀이 어디로 변하죠? 바로 아래로 이동을 하죠. 요거 입력하고 엔터 딱 치면 밑에 줄로 딱 내려가고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표시되죠. 104라고 표시가 됐네요. 네, sum 함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는으로 집어넣고 함수명 주고 괄호 열고 데이터를 쭉 클릭해서 쉼표를 구분하든지 아니면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시되는 범위 주소 표현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상대 주소라고 그랬죠? 상대 주소. 상대 주소, 절대 주소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으로 설정되는 게 다 상대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내가 여기다 썸이란 수식을 함수를 이용한 수식을 집어 넣었으면 이걸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 자리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이걸 도해서 그 결과를 여기 표시해 줬죠.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해 버립니다. 상대 주소의 장점이죠. 그럼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sum 함수 입력하는 법 설명했습니다. 실습 과제.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실습 예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해서 제가 참고 자료실이나 과제 자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 자료를 보고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자료 없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뭐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함수식을 집어넣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임의로 작성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기본 틀만 유지해 주면 됩니다. 문제 설명하면 실습 내용 설명하면 sum 함수 이용하는 방법 학습하는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 거기에 더해질 셀이나 범위를 지정해서 쓰면 됩니다. 굳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이제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영업 실적을 정리한 겁니다. 거기에 사람별로 부서별로 정리가 돼 있죠. 이럴 때 이 사람 영업 2부의 김익환이라는 사람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그때 이 합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별로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세로로 쭉 보게 되면 월별 집계가 되겠죠. 월별 집계. 요것도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sum이라는 함수 집어넣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에 들어있는 값들의 합계값을 여러분이 구하는 수식을 여기 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생각해보죠. 여기다 뭘 집어넣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기다 어떤 수식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나한테 메일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실습 과제 설명했어요. sum이라는 함수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실습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 하면서 다양한 입력 방법을 또 공부해도 될 겁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이 시그마라는 표시가 있죠. 리본에 보면 요거 자동합계라는 리본에 보면 아이콘 또 툴바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능들을 보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있거든요. 이 합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 는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했죠? sum이라고 타이핑 치고 그리고 괄호 열고 마우스로 쭉 긁어 주었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 했던 방법입니다. 설명한 방법이죠. 이거 말고 여기다 마우스 셀을 선택한 상태로 놓고서 이 시그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요 입력이 됩니다.
마우스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면 마우스 팁 또는 버블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형식 설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시를 합니다. 여기다 놓고서 그 요것만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입력이 된다면 그냥 값까지 들어가는 거 기다립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썸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아, 그럼 타이핑 안 쳐도 되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더하기 연산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자동 삽입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좋죠. 예, 요 시그마 함수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아주 편하죠. 썸 함수 키보드 안 쓰고 시그마 아이콘 리본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제를 낸 거 보면 아까 그 분기별로 영업사원들 실적 구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럴 때 보면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세 번 넣어야 되네. 예,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조금 잔머리를 굴리면 무슨 소리야? 한 번 집어넣고 쫙 복사해 버리면 되죠. 이 복사가 더 쉽잖아요. 복사할 때 어떡하죠? 요렇게 여기도 있네 핸들. 요렇게 셀 끝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수식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옆으로 쭉 잡아 당기면 그럼 범위가 선택이 되죠. 근데 수식이 들어있으면 이거 그냥 기본으로 잡아당기면 셀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세로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썸이라고 집어넣으면 지가 옆으로 쭉 시그마 눌러도 쫙 잡아서 자동 설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근데 굳이 여기서 이걸 또 설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개의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로 세로로 다 이걸 눌러서 하지 말고 한 방에 하라는 거죠. 한 방에. 예,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쭉. 예. 그런 다음에 리본에 있는 시그마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예, 내가 더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범위를 먼저 잡고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범위를 잡고서 툴바 리본에 있는 시그마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뭐 내가 한 건 아니고요. 뭐. 예, 그러면 여기 값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여기도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무슨 값이 들어가죠? 이거하고 이거 다 더하는 게 아니죠. 이거만 더하든지 그러니까 세로로만 더하든지 가로로만 더하고 요 값의 합계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예, 이런 식으로 엑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은 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셀 행과 연루되어 있을 때는 전체 범위를 잡고 시그마 버튼을 누르면 가로 세로 합계를 다 계산해 버린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입력인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거든요. 함수 개수가 많다는 소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도 다 고려를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거기다가 자동 완성 기능도 얘가 또 제공을 합니다. 훨씬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식을 집어넣는데 생활의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면 셀한 함수를 직접 입력하면 바로 이런 도움말이 나와가지고 유사한 것들 제시를 합니다. 는 S 딱 누르게 되면 물론 알파벳 순이죠. 자주 쓰는 거 기준이면 좋으련만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 그래서 S를 딱 누르게 되면 S를 시작하는 모든 함수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search p 뭐야? search가 또 S 이게 뭔지 모르겠네. second 이게 뭐야? 하여간 어쨌든 많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체크할 때마다 타이핑을 칠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함수가 자동 완성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딱 보고 맞으면 마우스를 클릭해버리든지 이동키로 내려와서 엔터를 눌러버리면 그 수식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좋네요. 그래서 함수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고 빨리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오케이. 함수 입력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기 설명했습니다. 함수에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뭘 알아야지. 첫 글자 써야지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는만 누른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는을 누르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셀을 집어넣을 건지 내가 식을 직접 집어넣을 건지 함수를 쓸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동 완성 리본에 있는 자동 완성을 딱 눌러보면 자동 합계 밑에 보면 이거 역삼각형 있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밑에 보면 기타 함수라고 있습니다. 기타 함수.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도 됩니다. 요거
예, 요거 눌러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엑셀 셀 위에 보면 중간에 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왼쪽 끝에는 주소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삭제, v는 확인, fx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함수 마법사입니다. 이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리본 툴바에 보면 요 시그마 밑에 여기서 요 드롭다운 화살표를 눌러도 이게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어느 걸 눌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움말창 함수 마법사가 동작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안내해 줍니다. 아주 편하죠. fx를 누르거나 화살표를 누르거나 수식 입력 중에 함수 입력 단주 fx를 누르거나 어느 걸 눌러도 방법이 많지만 편한 거 쓰세요. 모르면 그냥 이거 누르고서 이거 누르고 신경 셀 선택한 이후에 함수 마법사 불러내고 하면은 지가 수식 만들어 삽입해 줍니다. 함수 마법사 들어가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이제 함수 마법사를 딱 실행시키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일단은 이 창에 제시됐다는 소리는 물론 알면 여기다가 함수 설명 있잖아요. 여기다 직접 알파벳으로 탁탁 함수 이름을 치면은 그 관련된 게 밑에 제시가 됩니다. 그거 모르면 여기서 범주 큰 카테고리 구분을 시킵니다. 이걸 확장시켜서 나 어떤 종류의 것들을 확인해 볼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검색된 함수 목록에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틱틱 또는 이동키로 하나씩 이동해 보면 요게 그냥 설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보고서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모르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대충 구분하고서 설명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한글로 설명이 친절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서 지금 내가 하려는 거랑 일치하는구나 정도.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기타 다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함수는 이제 쓰면서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ABS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들은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나 다른 툴에서도 공통으로 쓰는 이름들입니다. 수학에서 쓰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 그대로 씁니다. 어쨌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면 함수 설명을 보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 범주에서 카테고리를 지정한 이후에 제시된 내용에서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이 나오니까 확실한 거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의 대화 상자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내가 함수 검색에 평균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함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친 거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함수 눌렀더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네. 예. 그리고 에버리지를 딱 선택했더니 유사한 거 나오는 겁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합을 구해야 되고 합을 구한 다음에 개수를 나누는 거니까 유사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평균은 에버리지를 딱 클릭한 순간에 설명이 나오네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이렇게 숫자들을 뒤에 쭉 집어넣어 주면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인수라고 그랬죠. 인수에는 숫자를 넣어도 되고 이름이라는 거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면 뭐뭐 땡땡 콜론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름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지정하면 절대 번지로 동작을 하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려고 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그런 이유로 들어 있는 거고요.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범위 지정하는 거 이런 걸로도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직접 범주에서 관련된 걸 직접 선택해서 써도 됩니다. 선택하면 그 관련된 게 제시가 되니까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함수 마법사의 대화 상자 구성 직접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돼요.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워낙 많아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떤 기능이 있었다 정도는 어렴풋이 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함수 입력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샘플을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요거는 함수 마법사를 써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었죠. 자동 합계 구하거나 수식을 넣는 방식으로 했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서 함수 마법사 불러내는 거죠. 어떻게 부르죠? 확장시켜 누르거나 요 fx 요걸 누르게 되면 이런 함수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범주를 최근 생한 함수 하면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썼던 거 기준에서 쭉 목록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골라주면 되죠. 합계 구할 거니까 여기가 합계로 합계 찾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완전 인공지능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썸이라는 함수 선택해서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 보고 그 다음에 수식의 입력 방법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썸을 딱 눌렀더니 함수 입력한 창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 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기에 넘버 1, 넘버 2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어떤 값을 넣어 달라는 겁니다. 필수인자 꼭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다가 직접 셀을 선택해도 되고 셀을 어떻게 선택하지? 셀을 선택했는데 이 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 뒷면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럴 때는 요 인수 지정 단수 이걸 탁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자그맣게 되면서 뒤에 셀을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거기다 쭉 넣어주면 되죠. 셀을 클릭해줘도 되고 범위를 지정해줘도 됩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설명도 나오지만 선택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재 인수값에 대한 함수가 반환 결과값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범위를 지정하면 거기 속한 데이터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다 제시를 해서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 결과가 여기도 나오네. 오케이. 설명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네요. 엑셀은 참 오래된 소프트웨어고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게 된 계기가 엑셀입니다. 지금은 이제 PC, 컴퓨터에 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게임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이게 뭐 하는 기계 계산이 빠르다는데 뭐가 돼? 그래서 전문가들만 쓰는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전문가만 쓰는 기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엑셀과 같은 비지컬크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쓰기 시작했고 사무 자동화 기기로 적극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쓰기도 편하고 식도 아주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고 관리가 잘 돼요. 거기다 도표도 그려주지, 데이터 주고받기도 편하지. 이런 이유가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함수 입력하는데 해당 함수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와서 여기서 데이터 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설정할 때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늘 화면에 표시하니까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죠. 함수 입력하는 방법, 요 창 잘 이해하고 이 창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함수 입력하기, 함수 인수창 설명했습니다. 이걸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 가끔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썸이라는 걸 했는데 썸이랑 합치는 것 중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어떤 결과를 내보내야 되죠? 문자는 도할 수가 없잖아요. 산술연산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셀에 이런 메시지들이 표시가 됩니다. 뭐 일반적인 학생들은 에러가 났네 하고 끝내버리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에러의 원인까지도 메시지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밸류 느낌표가 나오게 되면 인수를 잘못 지정했거나 피연산자 사용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인수나 연산자가 틀렸다는 거죠. 아니 썸하는데 속에다 더하기 기호를 쭉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하기만 집어넣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디바이드 0 이건 어떤 수식을 집어넣는데 즉 나누기 연산을 집어넣는데 0으로 나누라는 연산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이거 보고 이름은 네임이네. 네임이 뭔지 모른다. 아직 설명 안 했다고 그랬죠. 함수 이름이 틀렸거나 아니 범위가 이건 함수 이름이 틀린 경우네요. 함수 이름을 내가 함수를 줬는데 그런 함수는 등록된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name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를 하는데 범위가 틀리면 value가 나오겠죠. 인수나 피연산자니까. 그리고 not and so네. not and so.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값을 뭔지 모르지만 계산할 수 없어. 뭔지 데이터를 잘못 써넣었어. 나 몰라. 이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널이라고 하죠. 선택된 게 없다고요. 공통된 부분이 없는 두 영역을 지정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넘버 숫자가 있는데 숫자 달라는 소리죠.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다. 그래서 이런 에러 오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대처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모든 오류는 앞에 우물정자가 표시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우물정자가 표시된 상태로 나타나요. 모르면 나오고 선택하고 도움말 누르면 도움말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엑셀은 참 좋은 소프트웨어라 모든 도움말이
한글로 제공됩니다. 어쨌든 오류 코드가 뭐가 있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셀에 이렇게 샵 디바이드 0으로 나눴어 난 모르겠어 하면서 이렇게 느낌표 마크가 있거든요. 요걸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 요령을 나타내죠. 0으로 나누기 오류다. 어떡할까? 도움말을 줄까? 아니면 누구랑 계산인지 볼래? 아니면 이거 무시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식 편집기 열어서 다시 한번 정정할래?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메시지를 다 제시해서 오류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소리고요. 역삼각형 나오면 추가 기능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오면 모르면 다시 한번 선택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함수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된 경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벌써 다 설명했네요. 네, 지금 함수가 뭔지 함수 입력하는 기본적인 방법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식에 입력하는 방법 진짜 는하고 이름 주고 클릭하는 방법 아니면 리본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 모를 때는 함수 마법사를 불러내서 함수 마법사 어떻게 불러내죠? 네, 수식 입력창에 fx라고 있죠. 그걸 딱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가 올라오고 함수 마법사가 올라온 다음에 함수의 종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창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씩 선택하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맞추면 나중에 OK 누르면 그 수식이 바로 입력이 돼서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습한 내용을 기준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원별 영업실적이라는 파일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부분에 강의 자료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내용을 엑셀 시트를 만든 다음에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습하기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